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지금은 아파트에 대해서만 나왔죠. 아파트 갭 투자. 이것도 아파트 갭 투자는 특히 인천권, 뭐 경기권 쪽에 갭이 적은 아파트, 신축 빌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빌라 제가 투자하지 마시라고 하죠. 실수요로 접근하셔라. 투자는 별 재미없다. 어제 그대로 나왔잖아요. 이 강사들하고요, 그 시행업자, 시공업자하고 묘정의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 홍보해줘. 그럼 내가 뒤로 백마진이라고 그러죠. MGM을 얼마 줄게. 채당 500, 1000 줄게. 그 사람들은 그 빌라를 낙찰을 받거나, 아니, 빌라를 분양을 받아서 향후 오르고 내리고는 문제가 안 돼요. 의미가 없어요. 생각을 안 해요. 그거를 분양을 홍보를 하고 분양을 하면 내가 뒤로 봐서 커미션을 생각을 하죠. 하지만 빌라 분양해서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빌라를 분양을 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적으로 올라가는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이 더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 빌라 갭 투자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빌라 갭 투자는 아파트 갭 투자보다 훨씬 더 쉬워요. 무슨 말씀이냐? 신축 빌라를 분양을 하죠. 요즘에는 빌라 분양이 예전같이 잘 안 돼요. 예전에 잘 될 때는 정말 잘 팔렸죠. 근데 대출을 쪼이고 실수요자들이 많이 사기도 했고, 그리고 뭐 전세가가 예전같이 폭등할 때는 전세값 올려주면서 살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신축 빌라 내가 분양받아서 내 집이니까 비싸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안정적으로 거주해야 되겠다라고 분양을 받습니다. 근데 요즘에 분양이 조금 안 돼요. 그리고 예전 같지도 않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요, 빌라 분양을 일반적으로 컨설팅하는 업자나 대행업자가 빌라를, 뭐 표현이 그렇지만 찍어요. 찍으면 무슨 얘기냐면 그 중에서도 업자가 있어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빌라는요, 특히 신축 빌라는 매매가와, 그러니까 분양가죠. 분양가와 전세가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뭐 1000만원, 2000만원인데도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빌라를 하나 분양을 해요. 보통 서울에 웬만한 지역 같은 경우, 투룸 같은 경우 2억대 중반에서 후반, 지금 3룸 같은 경우에는 3억대 초반에서 중반 이렇게 갑니다, 시세가. 근데 전세가와 매매가, 소위 말해서 갭이 굉장히 적어요. 아파트보다 더 적죠. 그러면 일반 컨설팅 업체나 이런 업체가 분양을 하게 되면 원래 그 시공 건축주로부터 커미션을 받거든요. 공식적으로 받는 거예요. 500이 됐든 1000이 됐든 받아요. 본인이 컨설팅 업자인데 그 빌라를 본인이 분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주로부터 원래 분양을 하면, 고객이 분양을 하면 커미션을 받잖아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분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건축주는 커미션을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3억의 빌라예요, 분양하는. 근데 전세가 2억 9천입니다. 그러면 내가 커미션을 1000에서 1500을 받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2억 9천에 전세를 맞추고 1000에서 1500을 받으면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빌라를 분양을 받거나, 아니면 500 정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죠. 이해가 되시죠? 분양가가 3억이에요. 분양가가 3억. 근데 전세가 2억 9천에 맞춰져 있는 빌라예요.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이 있어야 사는데, 빌라 컨설팅 업체는 고객한테 분양을 하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분양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1000에서 1500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2억 9천 플러스 1000에서 1500, 뭐 1500이라 치면 내가 돈을 들여서 빌라 한 채를 분양을 받는 게 아니라 아예 돈이 없이 사거나, 아니면 빌라를 한 채 받으면
500만 원을 받는 구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게 한 채가 아니고요. 전문적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10채, 100채, 500만 원씩 10채면 5천이고요. 100채면 5억이에요. 그거를 500채, 25억. 없을 것 같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1000채까지도 한 사람이 있다는 걸 들었거든요. 1000채면요 5억이 500씩 1000채면 5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빌라를 1000채를 사고 50억이라는 자금이 자기 손에 떨어지는 거죠. 그런 구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500채 1000채의 그 빌라가 오르건 떨어지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올라주면 완전 땡큐고, 올라주면 오른 차익에서 뭐 전세 살고 있는 사람한테 매도를 하거나 이러면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죠. 매도를 하거나, 만약에 떨어진다.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네가 알아서 해. 난 모르겠어. 나는 모르겠어. 경매 넘겨 그러면. 아쉬울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경매 넘겨, 아니면 네가 빼고 가든가. 소위 말해서 배짜라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올라주면 완전 땡큐, 떨어지면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현금 50억, 20억에서 50억까지 현금 내가 내 손에 들어왔잖아요. 그런 시장입니다. 빌라 갭 투자는. 빌라 갭 투자는 그런 식으로 해요. 아파트는 물론 아파트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을 하지만 빌라는 그렇게 갭 투자를 합니다. 고스란히 피해는 전세입자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 전세를 사는 사람은 어차피 빌라를 사면, 빌라 전세를 사는 사람은 빌라를 사면 떨어질 수도 있고 내가 뭔가 손해 볼 수도 있고 하니까 안전하게 전세를 살아야 되겠다고 전세를 사는 거죠.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 훨씬 더 리스크가 또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내 전세금을 회수를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집을 사도 문제, 안 사도 문제, 참 어렵습니다. 어제 추정 60분을 보고 느낀 거는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그 계약투자 슈퍼리치라는 요 책의 저자 그 대표를 강의를 듣고도 느낀 게 굉장히 무슨 그 소위 말해서 다단계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살아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리고 사면 정말 돈을 벌 것 같고. 하지만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고 내가 컨택하고 내가 움직이는 그런 좀 투자를 하셔야 한 번 투자하고 마실 거 아니잖아요. 내가 있는 종잣돈 5천, 1억 이 돈을 한 번에 그냥 넣고 이거를 그냥 소위 말해서 대박을 치고 나는 이제 부동산 투자 안 할 거야. 그러신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왜? 내가 진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요 한 건으로 이렇게 알토란 같이 모아서 또 재투자하고 이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한 번 하셔서 이거로 대박을 치고 나는 정말 떼부자가 될 거야, 슈퍼리치가 될 거야 라는 사람,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리는 게 정말 경매 투자가 굉장히 힘들어요. 물건 검색해야죠, 권리 분석해야죠, 임장 가야죠. 그거를 힘들지만 하셔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게 하나하나 본인의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물건 하나를 받고 명도를 해보고 그래서 차익을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한번 내보고 내부 인테리어도 해보고 그리고 가치를 올려서 팔아도 보고 그러면서 본인의 종잣돈과 본인의 투자를 하는 안목과 방식, 투자 마인드를 정립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인테리어 기술도 늘리고 경매 기술도 늘리고 부동산을 보는 안목도 늘리고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마인드도 정립시키면서 종잣돈도 같이 늘어나면서 스텝 바이 스텝 하나씩 밟아가야
그래야지 결론적으로 내가 좋은 땅, 좋은 건물이 나왔을 때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야 건축도 할 수 있으신 거예요. 마음이 급하신 분들, 정년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은 나 정년 2년 3년 남았는데 내가 언제 그거 하고 있냐. 당장 나는 내일 모레라도 좋은 땅 나오면 사서 건축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물론 그게 돈을 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리스크도 굉장히 커요. 그런 사람들만 노리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업체들이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잡아서요. 평당 5, 600 해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을 3, 400이면 짓는다고 해서 수주를 합니다. 계약을 해요. 그리고 결론은 6, 700을 만들어요. 평당 가격을.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 400, 평당 3, 400에 계약을 해서 6, 700을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평당 5억의 공사를 따서 시공계약을 따서 8억, 9억이 되는 과정, 10억이 되는 과정이 단순히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폐한 그런 삶이 돼버립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딱 무시하고 나는 건축을 해서 돈을 벌고 떼돈을 벌 거야. 정말 쉽지 않은 거죠. 리스크가 그만큼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계를 밟아가면서 투자를 하시고요. 향후 미래가치, 이 갭 투자라는 거는 현재 갭이 적은 물건을 개수를 늘리는 겁니다. 향후 미래가치, 공급이 많아지거나 그 지역 경제가 무너져 버리면요. 특히 서울 지역이 아니라 갭이 적은 산단 지역, 그러니까 산업단지 인근이랑 뭐 이런 지역을 투자를 해요. 근데 그런 산업단지, 서울은 정말 탄탄하게 수요가 받쳐주고 자금이 받쳐주고 공급을 쉽게 할 수 없는 지역이 서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굉장히 강세를 띌 수밖에 없고 갭도 엄청나게 많아져서 쉽게 접근을 못하죠 요새. 그러니까 그런 산업단지 인근의 조그만 아파트들, 뭐 인천 저쪽 지역에 아니면 경기권, 평택 뭐 이런 지역, 어제 추정 60분을 보니까 거기도 거의 두세 군데만 집중적으로 타겟을 잡아서 공략을 했다고 하더라. 왜? 그런 지역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제 그 추정 60분을 보고 야, 갭 투자가 지금도 하고 있네요. 저는 지금은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슈퍼리치 여기는 거의 지금 활동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부동산 투자를 우리나라에서 정말 안 할 수는 없는데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정말 알고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본인이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본인이 정말 알고 투자하는 거랑 누가 찍어진 물건, 찍어진 지역을 들어가서 투자하는 거랑은 굉장히 좀 다릅니다. 본인이 판단하에 조사하고 정말 현재 가치, 미래 가치 판단해 보시고 시세 조사도 정확하게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열심히 영상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